이번 시간은 183페이지 6번의 급탕설비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개별식 급탕 방식은 소규모 건물에 유리하고 중앙식 급탕 방식에서 간접 가열식이 대규모 건축물에 쓰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개별식 급탕 방식은 긴 배관이 필요 없으므로 총 열손실은 작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앙식들이 뭐가 됩니까? 배관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배관에 뭐가 크고 열손실이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면 보통 급탕도 중앙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중앙식 개념은 급탕 장치를 한 곳에 설치해서 배관으로 각 건물의 동마다 있죠. 여러분들 뭐 101동, 102동 이런 동마다 공급해 주는 방식이 무슨 방식이다? 중앙식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식은 배관의 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럴 때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매한 시기에 막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공급은 했는데 안 사용하면 열 손실이거든. 그걸 분배해서 공급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아예 안 쓰는 분도 있죠. 희한하게 안 쓰면 방법이 없죠. 분배를 못하죠. 자, 중앙집중식 난방이나 급탕 같이 했는데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죠? 난방을 안 돌리는 사람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난방을 안 돌리는 사람들. 맞죠? 세로로 하나도 안 돌아갔는데 부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 따라 써야지 부과를 합니다. 안 돌리는 사람에게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안 돌리는 사람들 전기장판 키우고 있잖아요. 맞죠? 전기만 이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열손실이 큽니다. 그리고 3번에 중앙식 급탕 방식은 설비비는 많이 소요되나 기구의 동시 이용률을 고려하기 때문에 가열 총 용량을 어떻게 작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의 급탕 배관 방식은 단간식, 순환식을 복간식에 구분되며 단간식은 설비비가 적게 소요되나 중소규모 건물에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건물은 뭘 써야 됩니까? 순환식, 복간을 원래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는 이것은 순환식, 복간식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순환식, 복간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온수보일러의 저탕조의 배관 길이가 몇 메다? 15m 이상 떨어져 있어요. 배관 길이가 길어지면 뭐로 간다? 복간식으로죠. 배관 길이가 길어지면 복간식으로 가야 됩니다. 배관 길이가 15m 이상 되면 복간식으로 가야 됩니다. 복간식, 순환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배관 길이가 짧을 때 단간식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단간식. 자, 그리고 7번 문제 보시면 급탕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급탕 배관 시 상향 공급 방식에서 급탕 수평 주간은 무슨 구배한다? 아볼링 구배. 그러면 아볼링 구배가 무엇이 됩니까? 선 상향 구배죠. 그래서 이제 급탕 수평 주간은 아볼링 구배로 하라는 겁니다. 아볼링 구배, 선 상향 구배로 가주자는 거예요. 선 상향 구배로 가주시고.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급탕 수평 주간은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복기관이 리턴관이죠. 복기관, 리턴 파이프라고도 하고 아니면 반탕관, 아니면 순환관 또는 한수관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한수관. 하여튼 이름은 다양하게 써요. 앞전에는 한탕관 썼잖아요. 한탕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구배로 한다? 앞내린 구배. 앞내린 구배. 자, 선 하향 구배로 처리해 주면 된다. 그럼 복귀관들은 다 이걸로 가요. 뭐든지.
맞아요? 온수 난방에 두 개 이제 복간식은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급탕하고 난방 이제 뜨거운 물 쓰는 데는 복간식이거든. 리턴 파이버는 이걸로 가준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스팀 사일렌서는 가스 순간 온수의 소음을 줄여주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OX, X죠. 스팀 사일렌서는 기수 혼합식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가 뭐다? 스팀 사일렌서고, 그 다음에 팽창관과 팽창소에 밸브를 설치한다. 그래서 OX, X. 자, 팽창관은 항상 기억하라. 그래서 팽창관을 안정관 또는 무슨 관? 도피관이라 했죠. 물의 팽창이나 이상 압력을 도피시키는 관이다. 그럼 이거는 거의 시험에 많이 냈는데요. 아직 안 낸 게 뭔가 하면요. 어떻게 팽창관을 연결하냐. 이걸 아직 안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급탕 수직 주관입니다. 수직 주관을 연장해서 팽창관으로 한다. 연장하여 우리가 팽창관으로 합니다. 팽창관으로 합니다. 연장하여 팽창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력 탱크, 개방식 팽창 탱크일 때는 팽창 탱크의 자유 개방합니다. 수면보다 높은 위치로 해서 자유 개방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아직 안 냈어요. 그래서 이제 급탕관, 그래서 이제 얘는 배관 도중에, 팽창관 도중에는 밸브류 설치를 절대로 뭐 한다? 금합니다. 밸브류 설치 예외 규정 없어요. 이건 밸브류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밸브 설치는 금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얘는 최소 간격을 이상 압력을 도피시게 되니까 이걸 그대로 연장했잖아요. 그럼 급탕관의 최소 간격은 20mm가 최소 간격이에요. 그냥 급탕관은. 그럼 급탕관은 가지배관이 가늘 거 아니에요. 급탕관의 최소 간격은 사실 최소 간격은 20mm 이상으로 해야 되거든. 그렇다고 얘가 20mm가 되면 안 돼. 왜? 주관이니까. 우리 가지배관하고 주관은 틀려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저기서 봤잖아요. 우리가 옥내소화전에서 가지배관은 40mm지만 주관은 50mm 이상 돼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때 급탕 수직 주관이죠. 이거는 아무리 가늘어도 25mm 이상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최소 간격 25 이상 설계가 되거든. 뭐를 연장했기 때문에? 급탕 수직 주관을 그대로 연장했기 때문에 25로 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왜 25가 돼야 되냐? 25mm 이상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무엇을 연장했기 때문에? 급탕 수직 주관을 그대로 연장했기 때문에 최소 25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탕 주관의 최소 간격은 25가 기준이거든. 이거는 가지배관이고요. 지간입니다. 지간. 최소 간격. 그럼 급수간의 최소 간격도 뭐가 그거예요? 가지배관 있죠? 수준의 공급하는 있죠? 그게 15라는 거예요. 주관이 15가 아니고, 주관을 15로 하면 난리 나요. 다른 데 물 안 나와요. 주관은 커야 돼, 뭐든지. 나무도 가지가 가늘지, 맞죠? 몸뚱이가 가늘면 안 되죠. 만약에 가지 굵기가 몸뚱이 배가 됐으면, 아이고, 사과나무, 모든 열매나 달린 거 다 부러지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아직 이게 안 냈어요, 이거. 이게 응급 안 됐어요, 이게. 왜 25로 하는지도 모르고 아이고, 해설 막 써놓고 난리 났어.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중앙식 급탕 공급 방식의 간접 가열식은 직접 가열식과 비교해서 효율은 좋지만
간접가열식이 열효율 좋은 거죠? 누가 열효율 좋습니까? 직접 가열식이 열효율이 좋죠. 여러분, 간접은요, 효율은 다 떨어져요. 자, 제가 보시면 돼요. 조명도 간접 조명 효율 좋다 해서 나쁘다 해서. 직접 조명이 효율 좋죠? 아닙니까? 직접이 뭐든지 효율은 좋습니다. 간접은 효율은 다 떨어져요. 뭐든지 간접. 그래서 지금 이제 반대로 한번 맞습니다. 직접 가열식이 간접 가열식과 비교하면 맞아요. 열효율은 좋지만 보일러에 공급되는 냉수로 인해서 보일러의 본체의 불균형 신축이 자에 대해서 그래서 생성될 수 있는 것은 뭐다? 직접 가열식입니다. 그러면 얘는 간접 가열식에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가열식, 간접 가열식하고 비교했을 때 지문은 맞지만 간접 가열식은 뭘 간접 가열식이라고 했습니까? 저탕조에 가열 코일에서 전기나 고온수를 공급해서 데우는 게 뭐다? 간접 가열식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신 팽창간의 간격은 동결을 고려해서 25mm 이상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팽창간의 간격은 급탕 수직 주간을 그대로 연장하기 때문에 자, 팽창간의 역할이 뭐라 했습니까? 팽창간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런 물의 팽창 등의 이상압력이죠. 팽창 등의 이상압력을 도피시키는 간입니다. 도피시키는 간이야. 도피시키는 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경을 줄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경 축소 없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mm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죠? 급탕 수직간을 그대로 연장하는 겁니다. 연장해야 돼? 간경 축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간경 축소 없는 거야. 간경 축소 없이입니다. 간경 줄이면 안 돼요. 없이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mm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가. 실제는 더 커요. 이건 최소 기준 잡은 거. 최소를 잡은 것이고. 실제는 더 큽니다. 간격이. 자,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8번. 다음 기구와 그 기능을 조합 중 옳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스팀 사일렌스는 기수 혼합 장치의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였죠. 그리고 파일럿 프레임이 순간 온수의 적시 탄계 점화 장치 역할이었고, 스위블 염세, 스위블 조인트는 뭐다? 신축 염세였죠. 그리고 안정간 팽창간이었죠. 도피가. 물의 팽 이상압력 도피였고, 서모스트에서 뭐다? 자동 온도 조절기였습니다. 자동 온도 조절기. 그 다음에 9번에 강간을 급탕간으로 시공할 때 신축 염세는 몇 메다? 30이었고 동간은 20m마다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거기 해설에서 스위블 조인트하고 그 신축 곡간 볼 조인트 있죠?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십시오. 2개 이상 엘보를 이용하는 게 뭐다? 스위블 조인트고, 그래서 얘는 방열기 주입배관의 신축 염세로 이용된다 했죠. 그리고 신축 곡간이 5개 고압배관 쪽에 사용되는 것이 뭐다? 신축 곡간이었습니다. 루프형 염세라 했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신축이 굽혀야 되니까 많이 차지해, 점용이. 그래서 협소한 장소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했죠. 그리고 볼 조인트가 이게 약간 움직임이 가능해. 이게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볼로 돌죠. 움직임이 가능한 조인트입니다. 얘는 움직일 수 있는 조인트인데, 그런데 주의할 것은 얘는 어디에 쓴다 해서 수직간에서 분기되거나 아니면 직각배관 쪽에 신축 염세로 사용하는 것이 볼 조인트입니다. 그런데 얘는 가스켓의 열화가 많아요. 가스켓 부분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사람은 연골이 들어가 있고 움직이지만 얘는 안에 볼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 가스켓이 들어가거든. 아이고, 철 배관이 막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움직이려고 하면 그 중간에 가스켓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가스켓 열화가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 보시면 급탕배관에서 팽창간의 연결은, 팽창간은
급탕 수직간 끝을 그대로 연장한다 했죠? 그대로 연장해서 중력 탱크가 팽창 탱크입니다. 중력 탱크의 자유 개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팽창관은 알아두실 것이 얘는 자, 여러분들 직접 배수하고 간접 배수의 차이점이 뭐라 했어요? 직접 배수는 배수 간에 직접 연결해야 된다 했죠? 그럼 팽창관 배수, 직접 배수, 간접 배수? 간접 연결 안 하잖아요. 간접 배수입니다. 팽창관은 무슨 배수? 간접 배수로 갑니다. 직접 배수 아니에요. 간접 배수로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거 정도 알아두시고 넘어가 봅니다. 11번 보시면 자, 급탕배관 설계법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자, 급수간경 산정에서 정한 급간경보다 한 큰 거 써주시면 돼. 급수간의 최소간경 15라 했죠. 급탕간의 최소간경은 20mm가 됩니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순환식 상향급탕법에서 팽창간의 간경은 입주간이 뭐다? 입이 수직이에요. 수직주간, 입주간이 급탕 수직주간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간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환식 상향의 반탕간의 최소간경 20mm 동일합니다. 급탕간이든 반탕 최소간경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공급할 때 급탕을 공급했어요. 그러면 사용한 만큼 물이 안 되도록겠죠. 그러면 최소간경은 동일하지만 나중에 이거 물을 사용한 만큼 안 되도록죠. 그럼 급탕간이 반탕간보다 커요. 그럼 반탕간이 적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급탕간이 예를 들어서 25mm를 썼다는 거예요. 그럼 반탕간은 그냥 20mm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반탕간은 20mm만 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작아요. 얘가. 왜? 사용한 만큼 물은 되돌아야 안 되돌아요? 되돌아오면 큰일 나죠. 씻으면 더러운 물이 볼로로 되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목욕해가 내 때를 하다 이래가지고 1개월 만에 때 밀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 때국물 뚝쭉 뜨죠. 그 때 갖다 볼로 들어오면 물에서 구수한 맛이 나죠, 나중에. 이거 지금 각질이 피부잖아요, 맞죠? 고기죠? 때도 각질이잖아요, 맞죠? 너무 세게 삐끼면 돼, 안 돼요? 우리나라 저걸 해야 됩니다. 중국하고 특히 저 있잖아요. 일본 애들 있잖아요. 오거든 무조건 몇 회는 공짜로 때를 다 밀어주는 거예요. 팍팍 밀어줘가지고 때 밀으면 때 밀어야 되거든. 자꾸 우리나라에 온다니까. 그때부터 돈 받는 거죠. 내 생각에서는 부산 같은 데 있잖아요. 때를 엄청 미는 데를 만들어가지고 관광 해가지고 있죠. 일본 애들 오면 때를 처반에 몇 번까지 공짜로 밀어주는 거예요. 때 밀이로 관광으로 온다니까 계속. 맞죠? 때는 한번 삐끼 놓으면 어떻게 계속 삐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안 삐낍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보시면, 그래서 보고 2번 보시면 순환식 상향급탕부에서 그래서 그 개념은 동일관계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배관의 물매는 충분히 갖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소 간격은 얼마 이상으로 하면 된다? 20mm 이상이, 급탕관은 20mm 이상이면 되고, 반탕관도 20mm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버스 리턴은 역함수 방식은 항상 지문했습니다. 유량을 균등히 분배할 목적으로 한다 했죠? 온수의 유량을 균등히 분배할 목적으로 배관기는 길어진다, 짧아진다? 길어진다. 정확히 한 수간, 반탕간의 길이가 길어진다 했죠? 그리고 이 시설비가 싸다, 비싸다? 비싸다. 그 정도 계속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유속은 얼마로 해야 된다? 저 밑에 봐요. 10번에 보면 해놨죠, 해설. 10번에 보시면 간내 유속이 너무 빠른 습격장이 생겨 2m 세컨초당 이하로 설계해 주면 됩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20번 문제.
자, 급탕 설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해놨습니다. 1번, 간 재료로서 연간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자, 탕의 침입 힘으로 자, 부적당하다 해서 맞았죠. 급탕 쪽은 될 수 있으면 간을 어떤 간을 쓰면 씁니까? 급탕간은 뭐 동간 내지 스테인리스 간 종류를 써줘야 돼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써야 돼. 근데 옛날에 이걸 썼었는데 약간 푸른 붓을 띄니까 입주민들이 태클 거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 보통 다 태클 안 거는데 꼭 한 명씩 애미긴 사람이 있죠. 어디 가면 꼭 한 명이 고문관들이 꼭 있죠. 있으니까 없으니까? 꼭 있어요. 맞죠? 자기한테 다 맞춰줘야 되잖아.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아파트 1인 1당 급탕량은 75에서 150리터 정도 돼요. 급수량보다는 좀 작아요. 우리가 급수량은 얼마로 공급한다 했죠? 아까 급수량은 민영 아파트하고 약간 차이 있다 했죠? 민영 아파트는 200에서 250이고 임대는 160에서 200리터. 대략 160에서 250리터 사이거든. 그래서 자, 봐두시고요.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열장치는 순간형과 뭐다? 저탕형 등이 있으며 자, 모든 가열장치에 물의 팽창에 따른 팽창 수조를 설치한다 해서 OX, X입니다. 자, 그래서 개별식들은 거의 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배관 도중에 마찰작을 적기 위해서 무슨 밸브 써야 됩니까? 슬루스 밸브, 게이트 밸브 사용해야 돼요. 슬루스 밸브, 게이트 밸브를 사용을 합니다. 게이트 밸브. 이것이 마찰장 손실이 적다 했죠? 자, 그리고 5번에 급탕간의 신축이면 동간호할 때 몇 메다? 20. 강간이 몇 메다? 30m입니다. 이건 한 번 내야 되는데 아직은 안 냈습니다. 강간, 동간 기억하시고, 13번 급탕설비의 가능성이 옳지 않는 것. 급탕순환 펌프는 원심 펌프 나오죠? 원심 펌프를 그리겠습니다. 소규모로 라인 펌프 쓰고, 라인 펌프의 다른 이름이 충류형 펌프라고 돼요. 라인 펌프 또는 충류형 펌프라고도 합니다. 충류형 펌프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규모 클 때는 볼륨트 펌프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순환식 급탕관의 길이가 길 때 온수의 냉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일러에서 급탕량의 공급관과 순환관을 배관하는 것이 뭐다? 순환식 또는 복관식이라 칭했습니다. 그리고 팽창관의 강에 입주간 2분의 1 간격한다. OX, X. 자, 팽창관은 입주관과 뭐 한다? 동일 간격으로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배관 도중에는 마찰장을 줄이기 위해서 스톱밸브, 슬루스 밸브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서이볼 존트가 2개 이상 엘보를 이용해서 사용한 신축연소에서 방역이 주의 배관에 사용된 게 스위볼 존트. 그래서 5번은 잘 기억해 놓으세요. 한번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14번 문제 있죠? 뭐 이런 유형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무슨 이음새입니까? 이렇게 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배관의 신축 이음새 중 2개 이상 엘보를 이용하는 것이 무엇이다? 스위블 이음새였습니다. 그거 좀 공부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신축 이음새 있죠? 배관의 신축 이음새를 모두 고른 것. 신축 모두 고르세요를 합니다. 그럼 5가지 기억하면 돼요. 자, 세이블 조인트, 루프형 이음새, 그리고 벨로즈형, 슬리브형, 볼 조인트 몇 가지? 5개. 그럼 제발 주의하자. 이건 아니다. 아닌 거. 리프트 이음 쓸 거고, 프렌지 이음하고. 얘들은 아니다. 이거는 제발 신축 이음새 아니다. 리프트 이음은 뭐지? 리프트 이음이었습니까? 전기 난방에서 진공 한수식에서
응축수를 끌어올릴 때 쓰는 배관법이었죠. 그리고 프렌지엄은 직관이염에도 사용되지만 밸브나 기구류 자주 설치하거나 교환 해체 자주 하는 데 있죠. 쓰는 게 뭐다? 프렌지엄이었죠. 그 다음에 15번 1시간에 1000kg의 온수를 65도씨로 유지해서 공급하고자 할 때 필요한 가열기 최소 용량 몇 kW 전력을 구하는 거네. 물의 비율 4.2kg, 급수 온도는 5도씨, 가열기 효율은 몇 프로? 100%로 한다 해놨죠. 자, 그럼 봅니다. 그러면 급탕량 곱하기 급탕량이 얼마입니까? 1시간당 온수가 1000이죠. 1000 곱하기 비열이 얼마? 4.2. 온도 차이가 몇 도입니까? 60이네. 65 마이너스 5도니까 60에다가 자, 3600은 곱하기 효율이 몇 프로? 100% 1이네. 간단해요. 그러면 순환수량만 주의하고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가 어디 간다? 분자에 가고 그래서 나머지는 나눠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안 주어진다. 3600은 외워야 돼. 1kW가 얼마다? 3600kJ다. 자, 그리고 16번 급탕배관 계통에서 공급 온도가 60도씨, 총 한수 온도가 50도일 때 순환수량이 50L/m일 때 급탕기 가열 용량을 구하라 했으면 이건 거꾸로 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비열을 안 주어졌거나 이거 비열은 원래 비열로 계산한 문제일 겁니다. 제가 원래 비열로. 그래서 약 4.2로 계산한 게 아니고 아마 그걸로 계산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먼저 저걸 구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거기 보시면 얼마입니까? 순환수량이 얼마라고 했어요? 순환수량이 50L/min이잖아. 50L/min이에요. 그러면 이걸 아워 시간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아워로 바꾸면 얼마? 3600. 자, 이거죠. 시간 60 곱하면 되잖아. 맞죠? 그러면 3000이죠. 시간당 3000L/h입니다. 급탕량이. 자, 이 기본 질량이 이거예요. 질량이. 자, 그러면 질량이 이거니까 그럼 그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3000에다가 비열. 자, 안 주어졌으니까 4.15 곱해서 가까운 거 찾았습니다. 4.1868 곱하면 그렇잖아. 그래서 약 4.2 곱해가지고 조금 작은 거 찾으면 돼. 내가 아마 원래 그걸로 계산했을 겁니다. 4.2 곱하기 온도 차이 몇 도시? 10이죠. 10 해서 자, 3600. 효율 안 주어졌죠? 효율 안 주어졌죠? 그러면 그냥 3600원 나눠주면 돼. 그거 옛날 걸로 해놓은 거고 안 괜찮아서 일부러 하지 말라고. 자, 그러면 한번 두드려 보세요. 얼마 나오나? 약간 크게 나올 겁니다. 약간 작은 거 찾으면 되는 게.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35 나오죠? 네.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제가 아마 이거 계산할 때 4.1868로 계산했을 겁니다. 여기서 해설에서 860은 뭡니까? 옛날 기준. 이거죠. 1kW를 옛날 단위는 860kcal거든. 이게 3600kJ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나눠 860원 하나 같이 되는.
간편하게 구하는 방법 그 해놨고 그렇게 구하면 안 되고 지금은 저 공식대로 이렇게 해야 돼.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면 35 나오죠. 그러면 34점 뭐다? 9 찍으면 되겠네. 약간 작은 거. 근데 원래 교수들은 소송 안 걸리려고 비열 주어 적어냅니다. 그럼 이제 답을 35로 딱 떨어지게 할 겁니다. 요렇게 하면 할 겁니다. 4.2 주어 적어야 하면 35잖아. 소수점 싫어하거든. 아이, 똑같이 내놓으면 안 내잖아. 교수들은 정확히 어떻게 딱딱 떨어지는 걸 좋아해. 그냥 물의 비율을 주어 적어가지고 아마 낼 겁니다. 떨어지면 답이 없는 거니까. 아니, 원래 비열을 주어 적었는데 나는 비열을 안 주어졌잖아요. 교수들은 문제를 내면 거의 답이 딱딱 떨어지게 만들어. 근데 문제를 일부러 바꿔. 조정해서 바꿉니다, 거의. 안 떨어지면 틀린 거라는 거죠. 거의 틀릴 확률이 높다라고. 자기가 잘못 계산했거든. 답이 딱딱 떨어지는 답을 많이 유도식입니다, 원래. 그 다음에 189페이지 4번 보시면 그런데 하나만 가르쳐 주겠습니다. 대학원생들이 내면요 안 떨어집니다. 간혹가다. 고지식하게 문제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 융통성이 없이 내는 사람들은 안 떨어집니다.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9페이지 배수 및 통기설비 보도록 합니다. 자, 1번에 배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잡배수는 세면기, 싱크, 욕조 등에서 나오는 일반 구정물을 잡배수, 생활배수라 했습니다. 그리고 중수도는 먹을 수는 없으나 변기, 세정수는 자병수로 사용할 수 있다 했죠. 그러면 중수도는 항상 기억하세요. 음용수로 공급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음료용이나 조리용이나 같은 음용수로 공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걸 기억하시면 돼. 중수도는 별도의 배관으로 공급하겠죠. 상수도 배관, 수도관으로 공급해서는 안 되고 중수도관으로 별도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배관 색채를 다르게 칠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옥내 배수관의 유속은 0.6에서 1.2m 세크 초당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배는 강경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0분에서 100분의 1이 표준 구배인데 강경과 구배는 무슨 관계라 했어요?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라 했죠. 구배, 이 기울기는 이거는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입니다. 강경이 커지면 구배는 완만하게 할 수 있고 반대로 강경이 적어지면 어떻게 구배는 크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위생기구 중에서 배수부가 큰 대병 수직관에 어떻게 가까이 배치해 주셔야 됩니다. 쉽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다라 가정을 합시다. 여기가 배수 수직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연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다 대변기 배치하라? 대변기는 여기다 배치하는 거예요. 대변기가 부하가 얼마 있습니까? 8이었죠? 그러면 소변기를 여기 배치하는 거예요. 소변기는 4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비대는 2.5고 그 다음에 샤워는 2죠. 샤워가 2입니다. 그리고 세면기는 1이에요. 그럼 세면기가 수직관에서 제일 멀리 떨어지게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쉽게 겁니다. 여러분들 큰 화장실에서 세면기가 있죠. 그럼 세면기 쪽에는 저겁니다. 파이프 샤프트가 없다는 거예요. 파이프 샤프트가 뭐라 했어요? 파이프 샤프트가 수직배관 통로. 수직배관 통로 쪽 근처에 대변기가 배치가 된다 이래 보시면 돼요. 대변기. 그래서 자 봅니다. 자, 여성 화장실에 출입구 들어가면 입구에서 좌측으로 변소가 있습니까? 우측에 변소가 있어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좌측으로 화장실이 있습니까? 우측으로 있습니까? 들어가서? 아니, 들어가면서. 입구에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말고. 좌측이지, 우측이지? 몰라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럼 그 근처에 저기 있다는 거예요. 대변소 있는데 있죠? 대변기 있는데 그 주변에 파이프 샤프트가 있다는 거예요. 배관이. 그래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배관이 길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눌렀을 때 그 물 가지고 못 밀어붙여요. 잘못하면. 그럼 막혀요. 그래서 최대한 각 수직관이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변소하고는, 변소하고는, 대변기하고는. 그래 보시면 됩니다.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해설에서 뭐 쓸 수 있는 거 그거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 두시면 됩니다. 밑에. 자, 그리고 이번에 그거 혹시 저거 좀 공부해 놓으십시오. 거기 12부분에 수합시험 나오죠. 이제 배수제에서 수합시험 이제 조금씩 공부합니다. 수합은 거기 몇 메다 수도? 3m의 수도에 해당하면 가고 몇 분간? 30분간 견뎌주시면 돼요. 혹시나 해서 한번 봐두세요, 이제. 2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배수 간의 강경 결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결정에 사용된 배수 기구의 단위 기준 되는 것은 다 뭐라 했어요? 급수든 배수든 다 기준은 세면기가 기준이 세면기. 세면기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다음 중 배수 간의 강경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옳지 않는 거 해놨죠? 그럼 기구수 관계 있죠? 기구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뭐는 커져야 됩니까? 강경 커져야 되죠? 근데 위생기구의 크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기구의 크기는. 그럼 농담삼아 했죠? 대변기가 대중소라고 해서 대자 변기는 강경이 커지고 소자 변기는 강경 작고 이러면 안 된다 했죠? 소자 강경 작게 하면 아이고 변기가 소자지 그다가 누는 사람이 변을 가늘게 누는 건 아니라 했죠? 맞죠? 명심하세요. 그리고 배수 간에 구배 관계 있습니다. 근데 기구의 배수 부하 단위고 그래서 부하 단위가 클수록 강경 커져야 되죠? 그리고 순간 최대의 배수량이 크면요 강경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입니다. 욕조 강경하고 대변기 강경 중에 누가 더 크다? 대변기가 강경이 더 큰 거예요. 욕조는 강경 작아요. 여러분들 집에 욕조에 한번 달린 거 한번 요새는 전부 다 저걸로 해놨잖아요. PVC 주름가로 해놨죠. 이렇게 연결한다고 맞죠? 그거 안 굵잖아요. 대변기는 강경 크다. 딱 보면 돼요. 대변기의 강경은요 어디 보고 보이는가 하면요 천장에 보면 있어요. 아파트 욕실 천장 있죠? 천정에서 열어가 보면 대변기 강경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자 배수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1번에 필요 이상 구배로 하면 도리어 배수 능력 감소하는 결과가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구배를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배수 간의 유수 깊이는 어느 정도 2분의 1, 3분의 1 정도까지 차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꽉 차서 안 흐르죠. 공급하는 건 꽉 차서 공급이 되지만 흐르는 거는요 중간에 공기가 있으면 흐름이 나요. 차라리. 그리고 3번에 배수 간의 강경 결정은 배관의 구배나 기구의 배수 부하 단위나 기구수 등은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위생기구 크기는 제발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압시험 모든 개구를 막고 자 여기서 3m 이상의 수두를 가해서 몇 분간 견뎌야 된다? 30분간 견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소구 클린아우트는 배수관이 막혔을 때 이걸 점검 수리하기 위해서 뭐다? 이물질 차기 쉬운 부분에 두는 게 뭐다? 클린아우트입니다. 청소구 두면 되고 근데 청소구 클린아우트는요
올해 시험은 잘하면 지문 한 줄 나오고 올해는 응급 없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작년에 냈기 때문에 올해는 대충 보시면 돼요. 클린아우트는. 그 다음에 자 5번 문제 보시면 자 배수 트랩에서 봉수 깊이와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나오죠. 봉수 깊이는 50에서 몇 미리? 100mm가 기본이죠. 작년에 이렇게 냈습니다. 20회 시험은 밀리미터를 뭘로 고치는가? 센치로 고쳤습니다. 50에서 100cm로 한다고 이렇게 냈어요. 야, 봉수 깊이가 1m가 되면 와, 트랩이 엄청 커야 되죠? 봉수 깊이가 1m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피트랩이 어이구 맞죠? 피트랩이 얼마나 커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이게 100mm가 돼야 되거든? 맞죠? 100cm가 되면 1m가 되면 와 엄청 커야 돼. 밑에가 무진장 커. 맞죠? 그럼 세면기가 어느 정도 높이에 설치돼야 되겠죠? 피트랩 깔락하면 아니 이렇게 장난쳤습니다. 작년에. 봉수 깊이는 그런데 봉수 깊이는 항상 기억하세요. 트랩의 구경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트랩의 구경과 관계없이 얼마에서? 50에서 100mm로 합니다. 5cm, 10cm 하면 돼. 그런데 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했습니까? 무엇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세정 능력은 영향을 준다 했죠? 봉수 깊이에 맞죠? 또 새로워졌습니까? 대변기에서 했잖아요. 세출식이나 세락식 있죠? 세락식 대변기일 때는 봉수 깊이가 얼마라 했어요? 50mm로 하는데 사이펀식은 이거는 봉수 깊이 65mm 한다 했잖아요. 사이펀 Z식은 이건 얼마로 한다? 75mm 이상 할 수 있다 했죠. 자, 바로 얘들은 세정 능력의 차이가 있죠. 이 세정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봉수 깊이가 깊다는 것은 뭐다? 세정 능력이 좋다는 거예요. 명심하죠? 봉수 깊이가 얕아진다는 것은 세정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편이 잘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해요. 자, 그래서 봉수 깊이를 깊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봉수 깊이를 너무 깊게 해버리면요. 그래서 세락식이나 세출식 변기가 잘 안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50mm로 설계해놨는데도 간혹가다 추억의 변기, 동양식 변기 있죠. 이게 무슨 식이라 했어요? 이 변기가 세출식 변기라 했잖아요. 변제 없는 거죠. 근데 여기가 근데 여 앞에 간혹가다 남아있는 경우 있잖아요. 여기 세정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 봉수 깊이를 너무 깊게 하면 통수 능력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봉수를 너무 깊게 하면 유수 저항이 증가되니까 잘못하면 뭐다? 배수가 잘 안 될 수 있죠. 그럼 뭐가 됩니까? 나중에 막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 봉수 깊이는 트랙 구경에 따라 달라진다 해서 OX, X예요. 트랙 구경은 관계없다. 근데 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세정 능력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이겁니다. 사이펀식하고 타이가 있다. 이걸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이해하면 어느 변기가 세정 능력이 좋다는 거예요?
사이폰 Z식이 세정 능력이 우수하다는 거예요.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자 6번 보시면 배수 트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거는 기출문제입니다. 위생기구에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트랩의 봉수가 어떻게 증발되죠? 증발해서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준다? 기름을 뿌려서 유막을 형성시키면 돼요. 기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에 배수관 내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배수 트랩의 설치 목적은 뭐라 했어요? 배수 트랩의 설치 목적은 배수관 속에 악취나 이런 유독가스 있죠? 유독가스 등의 실내 침투 방지 목적이었고, 방지 목적으로 트랩은 설치합니다. 그래서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 공기는 공급하는 것보다 통기관이죠. 자, 그리고 3번에 구조는 어떻게? 간단해야 돼요. 체크해서 트랩 구조는 간단해야 돼요. 제일 때 복잡하면 안 돼요. 간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표현평을 해서 옥물에 그죠 있죠? 트랩이 체류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흥겁이나 모발된 모세관 현상은 봉수가 서서히 파괴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해주면 방지한다 해서 제거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5번에 배수 트랩에 이중으로 설치할 경우 배수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중 트랩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거기 현상에서 나온 게 1번하고 몇 번? 4번에 보면 두 개 있죠. 증발하고 뭐다? 모세관 현상. 그럼 얘들은 별도로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별도로 내는 거예요. 자, 봉수 파괴 현상 몇 가지를 배웠습니까? 6가지 배웠죠. 자기 사이폰 작용, 흡출 작용, 분출 작용, 흡출 작용, 흡인 작용이라 했죠. 그 반대되는 분출 작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세관 현상이 있었고, 정발이 있었고, 운동량 간성 작용이 있었잖아요. 그럼 4가지는 별도로 낼 수 있고, 요 두 놈은요, 종합문제 지문밖에 안 되는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시면, 그래서 배수 트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해놨죠. 트랩의 봉수 깊이는 일반적으로 5에서 몇 cm? 10cm, 50에서 100mm 하면 되죠. 그리고 2번의 트랩의 목적은 배수의 흐름 원활이다. OX, X. 자, 그래서 배수의 흐름 원활은 누구의 목적이라 했어요? 배수의 흐름 원활은 통기관이죠. 이거는 원활은 이 통기관의 설치 목적이에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3번에 트랩의 오버플로 부근에 머리카락에 흥겁이 걸린 경우는 뭐 흡인작용이 아니고 뭐다? 모세관 현상이죠. 흡인작용은 흡출작용이라 했죠. 유인 사이폰 작용. 흡인작용은 흡출작용이라고도 하고, 유인 사이폰 작용이죠. 이거는 배수 수직관 가까이 배치됐을 때 수직관에 자 무슨 상태? 일시적인 어떤 순간적으로 뭐가 생기더라? 진공 상태가 생긴 거예요. 진공 상태. 진공 상태를 압력이 줄어든다. 그게 감압 상태라고도 하고, 부압이라고도 합니다. 부압. 마이너스 압이 걸렸다는 거예요. 정압을 플러스 압. 이거 크게 작용되는 거예요. 이거에서 빨려 들어가는 현상보다 흡인, 흡출 작용, 유인 사이폰 작용이고요. 그럼
반대에서 압력이 커져서 실내로 분출하는 것을 토출작용, 분출작용이라고 했죠. 여갑에서. 그 다음에 4번에 벨트랩은 욕실 바닥에 쓴다. 그래서 욕실 바닥 같은 바닥 트랩에 쓰이고요. 그러면 싱크 나오면 뭐라 했어? 싱크. 드럼. 싱크는 드럼입니다. 드럼 트랩. 그리고 5번에 유트랩이 어디에 사용한다? 배수 수평이죠. 수직관 아니고. 수직관에 설치하는 트랩은 없어요? 수직관은 일자로 해놔도 막혀. 아, 여러분들 수직관 막히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느 층에서 역류가 생기겠죠? 역류가 생겨요. 그래서 겨울에 아파트 있죠? 1층에서 뭐 생기는 경우 많아요? 역류. 요거는 어떤 경우에 동결된 거죠. 계속 물을 쓰면 동결이 안 되는데 쓰고 내려니까 밤에 안 쓰죠? 밤에 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막히는 상태에서 위에서 내려니까 뭐다? 역류되죠? 그래서 역류는 저기에서 많이 생기잖아. 특히 보통 어디에서 겨울은? 여러분들 용어로 베란다 있죠? 세탁기를 요새 이렇게 뒷베란다에만 두지 않고 앞베란다 두는 분도 있잖아. 맞죠? 안 두시는가? 그러면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현상은 여러분들 있죠? 자기 사이펀 작용, 유인 사이펀, 흡출, 흡인 작용, 분출, 토출 있죠? 운동형 간성 작용, 이 네 가지는 정확히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가지는. 그리고 특히 유인 사이펀 작용이 있죠? 흡출, 흡인 작용하고 운동형 간성 작용을 집중적으로 잘 보놓으세요. 올해 시험을 대비해서 유인 사이펀 작용, 흡출, 흡인 작용하고 운동형 간성 작용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8번에 트랩의 구비 조건은 종합문제 지문만 다 썼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봉수가 확실하고 유효하게 유지되는 구조가 되고 재질은 내식성, 내구성 우수해야 됩니다. 유수면이 평안, 오수가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구조는 어떻게? 간단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세정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숨겨진 내부 칸막이라든지 가동부 움직이는 봉수를 형성해서는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트랩 구조는 보통 수봉식이잖아. 거의 트랩은 수봉식 형태가 많죠. 일반 SPU 이런 트랩은 봉수, 수봉 거꾸로 하면 수봉식 형태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봉수가 차 있잖아. 트랩 내부에. 그럼 변기에 물 차 있죠. 그게 수봉식이잖아. 봉수식. 거꾸로 하면 봉수. 물이 차 있는데. 자, 그리고 9번에 다음 중 배수 트랩이 아닌 거 있죠? 피 트랩, 드럼 트랩 생긴 형상이죠? 근데 플로트 트랩이나 버킷 트랩은 무슨 트랩이었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음 중 배수 트랩을 모두 고르세요. 맞죠? 전기 트랩 섞어놓고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자,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9번은 그래서 거기 피트랩 하면 뭐만 기억하라 해서 피트랩 하면 뭘 기억하라? 세면기. 그리고 유트랩 하면 배수 행주관. 맞죠? 그리고 벨트랩 하면 바닥 트랩. 그리고 싱크 하면 드럼 트랩. 이걸 딱딱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번 문제 통기관이네. 여기 통기관부터는 자릅시다.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조거가 이번 시험 쳐봐야 돼. 아니, 이번에 안 내면요 빠졌다는 거예요. 이번에 안 내면. 아니, 출제 의뢰 가는데 그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보니까 일반 건축 설비 개론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있죠. 우리는 보통 볼 때는 공조는 따로 보거든. 공조를. 공조하고 있죠. 공조 행동은 따로 보거든. 우리는 원래 구분할 때. 기본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걸 어디까지 볼 것인가 있죠.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그래서 옛날에는 써줬었거든. 옛날에 시험 칠 때는. 근데 어느 때부터 그냥 호흡넷도 그 설비하고 이렇게 나오더라. 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 법대로 공부했다는데 뭐 방법이 있습니까? 들어간지 여부를 물으니까 우리는 법대로 공부했다는데. 그럼 법령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교수들이 출제 범위를 거기에 딱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올해 시험에 안 나오면 공존 행동은 빼겠다는 뜻이거든요. 작년에 안 냈거든. 한 문제도 안 낼 범위는 아니거든. 사실상 거기가 한 3문제에서 있잖아요. 3문제 전후 냈었는데 마이너 때 4문제까지 냈거든. 그걸 한 문제도 안 낸다는 것은요, 해석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만약에 해석을 그렇게 했으면요, 빠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